요 유량과 저량,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건데, 유량과 저량 요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유량과 저량에다 별표 3개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했으면 그냥 놔둬. 또 하지 말고. 예? 예전에 해줬으면. 그럼 유량과 저량은 열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뭘 물어보냐면 3가지 물어봐요. 지금은 괜찮네요. 두 번째 시간 되면 그러면 심각한 갈등이 빠질 겁니다. 살짝 가버릴까? 이렇게. 그래도 나 모르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밖에서 누가 제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밖에서 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원장님 못 가게 딱 지키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예전에 실제로 그 어떤 학원 원장님은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원장님이 밖에 서 있어. 못 가. 에이, 뭐야,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은 3가지를 물어봐요, 우리에게.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봐요. 요 개념 3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유량과 저량은 구분하십시오. 요거 열 몇 번 물어봐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례. 사례는 딱 한 번 나와. 지문 한 번. 사례는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아까 봤던 거고, 이제 여기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구분해 놓은 거야. 이쪽에 있는 것은 유량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량이야. 그럼 시험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렇게요.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중에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럼 유량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게 그렇게 가장 잘 내요. 이게 구분은. 이렇게 가장 잘 내요. 여기에 25회 때까지 계속 나와요. 한 7번. 7번 나오다가 26부터 해서 30회까지 쉬어요. 이렇게 한 5년 쉬다가 31회 때 출제하고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성은 있습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은 뭐가 개념이냐면 무조건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그러면 돼요.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 그럼 반대로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그러면 된다고. 저량은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몇 개입니까? 이런 개념이 저량이요. 그럼 출제는 여기서 3번 했는데 아까 한 번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유량과 저량에서 개념 물어볼 때 가장 먼저 아까 봤던 거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여기에 첫 번째로 물어봤던 거야. 뭡니까? X입니까? X. 무조건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저량 나오면 일정 시점 나오면 저량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건 24회 때 출제했는데 24회 때는 아주 더 즉각적으로 가요.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유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다. OX, X. 그게 그 문제 2번 지문이고 3번 지문에는 저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유량과 저량 개념을 지문 2개 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조건 유량 나오면 일정 기간, 저량 나오면 일정 시점. 됐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번 듣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다 못 맞추는데 계속 들으는 거니까 오늘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스타일 익힌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렇게 흘러가고 하시면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선생님 나는 11월 달부터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집중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 개념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구분하셔요. 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 책을 탁 펼쳐보면 이런 말들이 쭉 나온다고 여기. 그러면 경제학 책에 나오는 이 경제 용어들을 유량과 저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유량은 요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그럼 제가 두 가지 갖고 비교해 볼게요. 당신의 지금 소득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지금 소득은 이건 안 맞아요. 당신의 한 달 동안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소득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제가 매번 이거 할 때 그러거든요. 홍 선생 소득이 얼마요? 2,730이요. 이렇게 한다고. 2,730이면 그러면 1년이면 3억 넘어? 아니요. 연봉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그냥 소득 2,730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월급이라고 한다면 월급이라고 한다면 많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연봉이라면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 왜? 제 입장에서, 여기 말 잘못했다. 2,730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적은 거예요. 말 잘해야 돼. 이거 때려버릴 수 있나? 말 잘해. 아니,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 이거, 많은 사람은 유튜브로 신청하지 보지 않지만, 나가니까 좀 이따가 다시, 이걸,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만 야간에 촬영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730이라는 저의 소득은 월 급여로 보면 많은 거고, 연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유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재산이라는 개념이고, 재산이라는 개념은 저한테 와서, 홍 선생님, 왜요? 무슨 질문 있습니까? 예. 긴장한 이세가 무슨 질문일까? 자, 이런 거 질문할 줄 아는데, 뭐라냐면, 당신의 1년 동안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답답해지죠. 1년 동안의 재산? 1월 1일 날은 재산이 10억이었는데, 1월 30일 날은 재산이 20억이 됐다가, 2월 30일 날은 다시 15억이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을 말해야 돼. 홍 선생, 당신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일정 시점. 그래야만이 이게 많다, 작다가 판단돼. 이런 것들을 저량 개념이다. 그래요. 저량 개념이다. 이 건물의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해야 돼. 이 건물의 1년 동안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을 무슨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의미를 아셨으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여기 이제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7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7가지. 여기 7가지가 아니라 20개도 넘잖아요. 근데 7가지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들어가면 무조건 유량이에요. 그럼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을 어떻게 내냐면, 1번처럼 낸 게 아니라 4번처럼 내요. 사례를 만들어준다고. 그럼 신규라고 내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 요 3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그 다음에 생산, 봐요. 지금 우리 인천의 아파트 생산량은 안 맞아요. 지금 아파트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안 맞고, 1년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한 달 동안의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개념도, 생산이라는 개념도 유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생산량이 3번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국민총생산, GMP 그러잖아요. 국민총생산은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사회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외웠다고.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그러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이니까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총생산 외우지 말고요. 생산, 그럼 유량. 그 다음에 거래. 한 달 동안의 아파트 거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아파트 거래는 몇 개입니까? 안 맞다고. 그래서 주택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 해도 상관없잖아요. 거래. 그 다음에 변동. 1년 동안에 우리 인천의 인구는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한 달 동안에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지금 인천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은 안 맞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이 변동이라는 개념, 가격이 변동했다, 인구가 변동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총 7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유량에서는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4가지 했습니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여러분도 계속 하다 보면 돼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선생님 몇 번 했어? 알 수가 없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어제도 주야로 하고 왔으니까. 내일 또 주야로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제가 노궁기 같아요. 그럴 때 노궁기처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노궁기 같아요. 어떤 강사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집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여기서도 죽겠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지출. 그러면 저 4개에다가 2개, 6개. 그 다음에 수지. 이렇게 해서 7가지 보면 돼요. 수입은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의 수입을 한번 생각해봐. 이 수입은, 지금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말은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의 수입은 나의 소득이잖아요. 그럼 내 소득은 월급여, 연봉, 이제 임금,
그다음에 내가 임대 영업을 한다면 어떤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순용업 소득. 네? 그러니까 뒤에 소득으로 끝나면 전부 다 유량이에요. 저하고 배웠던 소득 끝나는 거. 가능총수득, 유효총수득, 순용업소득. 전부 다 유량이에요. 단기순이익, 뉴스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 1, 4분기 동안에 단기순이익이 23% 증가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1, 4분기 동안, 그러면 3개월 동안, 이런 3개월 동안. 이건 이제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회사들,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건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의 매년 영업 실적 같은 거 나온다고, 뉴스 시간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25% 증가했다.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럼 단기 순이익은 대부분이 1년 동안이야. 6개월 동안에 단기 순이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6개월 하든 1년 하든 이거는 전부 다 유량입니다. 나의 한 달 동안에, 나의 1년 동안의 지대 수입, 요 뒤에 지대 뒤에 수입이 생겼어요. 내가 땅을 빌려주고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이것들이 전부 다 유량입니다. 지출 나가는 거, 한 달 동안에 이자가 3천만 원이다. 이자만, 이자 비용 3천만 원.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됐어요. 소비 지출.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 지출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지난 1년 동안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 지출액이 3천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3천억이 나간 거야. 그걸 투자 지출인데 이 지출이란 말은 생략이에요. 수입, 지출 다 생략하고 지대 수입인데 그냥 지대, 임대료 수입인데 임대료, 소비 지출인데 소비, 투자 지출인데 투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수입과 지출이 나왔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수지가 돼요. 수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수지. 그리고 수지. 수지는 한자 말이고 우리말은 흐름이야. 플로우. 유량이 플로우잖아요. 우리 캐시 플로우 그러잖아요. 현금 수지를.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뒤에 수지로 끝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유량. 국제 수지,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렇게잖아요. 그다음에 수입, 수출. 1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팔았을까? 얼마나 수입했을까? 이렇게. 어제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건 나오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김치가 무역 흑자 냈대요. 무역 흑자.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김치가 우리나라 건데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 전까지는 다 적자했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맞다. 중국 김치를 많이 가져오구나. 그러니까 중국 김치를 많이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김치인데 근데 계속 김치 가져온 적자 봤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치를 만약에 500원 팔았다. 그러면 그동안 1,000원만큼 사온 거라고. 근데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무역 흑자를 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량입니다. 자, 유량 정리하고 볼게요. 유량.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과 지출 두 개 묶었습니다. 수지.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보면 돼.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지 말고 수입에 해당되는 거. 나는 선생님 수입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 발생한 수입을 생각하면 돼. 소득, 순용업소득. 소득으로 끝난 것은 전부 다 수입이다.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나의 월급, 나의 연봉, 근로자의 임금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가 지출. 자, 이제 저량으로 갑시다. 저량은 유량하고 반대. 신규의 반대가 뭘까? 중고, 재고. 저 밖에 있는 건물들은 다 중고라고 그래. 다 재고라고 한다고. 여러분도 저도 재고주택에서 자고 나온 거야. 그래서 중고주택, 기존주택. 신규 반대가 기존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이란 말, 중고란 말, 재고란 말이 들어가면 저량이에요. 그럼 이 기존, 중고, 재고를 이렇게 3번처럼 낸다고. 요 주택 재고량. 그다음에 기존 부동산 공급, 중고주택 공급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가격, 가치, 인구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구야, 인구. 유량과 저량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구입니다. 인구 5번 나오는데 그냥 인구라고 나온 적 있어요. 인구 저량, 인구수 저량, 인구 규모 저량, 도시 인구 저량 이렇게 나왔어요.
5번 나왔는데 하나, 둘, 셋, 4번이네요. 4번. 여기다 하나 또 추가할까요? 자,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이란 개념은 일정 시점이야. 지금. 영어로 now 그러잖아요. now. 그러면 요 가치, 이 건물의 가치, 지금 가치 그러잖아요. 인구가 가장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치,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그냥 가치로 끝나면 전부 다 뭡니까? 저량. 요 세 개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요 세 개를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데 앞으로 요거 많이 나온다고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에 돈 빌렸어요. 그래서 부채. 그럼 내 돈도 있어야 되죠? 자본. 이렇게. 부채하고 자본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부채 나왔습니다. 그럼 남의 돈 나왔어요. 부채가 남의 돈이요. 그 밑에 내 돈. 그래서 자본이에요. 자본. 2개 더했습니다. 그럼 뭐요?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그럼 부채, 자본, 자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부채 나오면 그 밑에 자본. 2개 나오면 뭐요? 자산. 이건 나중에 또 써먹는다고. 요거 반드시 기억할 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부, 국가의 재산. 국가의 재산이 국부야. 국가의 아버지,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고 세대수, 주택수. 주택수가 주택재고량이에요. 통화량이 31회 때 처음 나와요. 통화량은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처음 나왔지만 경제학 시험에서 유량과 질량에서는 통화량이라고 단골손님입니다.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야. 지금. 그럼 지금이 유량입니까? 질량입니까? 저량이에요. 저량.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여러분 주머니,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해요.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지금. 지금이란 말 들어갔습니다. 그럼 유량, 저량? 저량. 그럼 다 끝났어요. 유량과 저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산, 그 다음에 인구, 가치. 이렇게. 통화량,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이제 다 끝났어요. 구분까지 했으니까.